운명을 밝히고 7월 15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한국 붓다하다 불교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 해피스님 모셔서 여러 가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때 까티나 법회 앞두고 출연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늘 신경 써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게으른 사람이어서 늘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한 1년쯤 전부터 제가 우리 법당 뒤에 있는 황령산 그리고 마주 보이는 백양산, 금정산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침마다 6시면 이제 독성을 하잖아요. 네. 독성 마치고 나면 한 20-30분씩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이게 한 1년 정도 시간이 쌓이니까 네. 살도 한 10kg 이상 빠졌고요. 네. 팔다리, 배에 근육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공부도 그러하지만 몸도 네. 바른 방향으로 나가면서 시간을 투자하면 건강해진다 하는 것을 지난 1년 몸소 확인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네. 5계를 지닌 삶을 강조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싶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서울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이란 이름으로 네. 서울 불교 대학원 대학교에서 강의 겸 토론 겸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저께는 수행과 관련한 좀 심도 있는 이야기 네. 함께 했는데 수행의 중심 개념이란 주제로 네. 우리는 보통 하면 90분 수업을 한 두 번씩 이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 참여하시는 몇 분들 그리고 어떤 스님 이렇게 여러 분들 모여서 네. 그렇게 좋은 시간 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연재 FM 방송에도 출연하셨네요. 어떠셨어요? 네, 우리 지역 방송인데 작년부터 어떻게 좀 알게 되어가지고 네. 지역 주민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좀 전달해보자 네. 라고 해서 14번의 강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네. 해피스님 좀 몇몇 분 함께 해서 부처님 오신 의미를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토론 형식으로 설명해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이다라는 것이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는 4월 주파일 네네.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남방불교 테라와다의 입장에서는 4월 15일이 되면서 네.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깨달으신 날이기도 하고 네. 돌아가신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양면의 의미를 좀 드러내 알려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처음 계획을 저하고 대승비구 한 분 그리고 각각의 공부하는 제가자 한 분 이래서 4사람이 의미를 살펴보고 각각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함께 좀 토론하면 좋겠다 네.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당일날 저희 법당에 4사람이 다 모였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탈이 나가지고 우리 저 법당 아래쪽에 병원 있잖아요. 네. 병원에 가서 막 수액을 맞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별 수 없이 3사람이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네. 저 수영에 가면 성주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산따찌또라는 스님이 아마도 이 스님 지금 좀 오셔가지고 방송 좀 같이 해줘요 해도 네. 싫다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 연락해서 스님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흔쾌히 참여를 했죠. 네. 그래서 4사람이 앉아가지고
80분, 90분 정도 네. 부처님 오신 날, 또 부처님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네. 비구, 비구니, 또 우바세, 우바이가 제각각 어떤 역할로서 이 날을 맞아야 하느냐 이런 네. 주제 살펴봤는데 아니, 원래는 이제 1111로 하려고 하다가 네. 그 형편 때문에 비구삼 제가 1 이래 됐잖아요. 네네.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좀 제가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었는데 뭐 그래도 뭐 다들 정말 뭐 베테랑이신 분들이어서 네. 잘 진행을 했습니다. 의미를 좀 잘 살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대불련 동문 행사도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부산대학교 불교학생회 그리고 이어지는 불교 바람이래에서 말하자면 청춘을 지낸 사람이지요. 네. 또 대학 졸업 후에는 불교 청년회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불련 동문 모임에 네. 웬만해선 빠지지 않는 열성 회원이다라고 해야 할 텐데요. 네. 마침 대불련 동문회 전국 대회가 올해는 부산 지부 주관으로 부산에서 개최됐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고요. 네. 사실 이제 그날 네. 뭐 1박 2일로 했었으니까 제가 사실 굉장히 소회라고 네. 할 수 있는 것이 뭐 늦은 밤까지 이제 여러 팀에 뭐 몇 분 오시고 나면 또 가시면 또 다른 분들 몇몇 팀의 법부님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되게 착하고 성실하다 네. 하는 점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쉽다라는 게 공부의 관점에서는 정말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교 신자면서도 사실은 부처님을 믿지 못하는 아이러니 같은 거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태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네. 뭐 대화 과정에서 그래 죽은다면 어디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하늘에 태어날 만한 네. 그런 공덕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공덕이 가지는 의미를 잘 모른다. 그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온 힘으로 다음 생에 또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네. 그래서 제가 참 꿈이 참 소박하십니다라고 말해줬는데 이런 부분이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면서도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안다 해도 그것을 종교적 체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뭐 대불련 동문회니까 네. 불교 지식인들의 모임을 자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칫 대불련 동문이 세간적 지식만을 의미하는 지식인이 되는 건 아니까 정말로 불교 지식인이다라고 말하자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지식에서 앞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우리 대불련 동문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바람을 좀 가지게 되었죠.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었어요. 네. 자, 대불련 동문 행사까지도 함께 말씀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부산 불교 의사회도 법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 스님께서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저희 무명을 밝히고에 모신 게 한 번씩 저희 무명을 밝히고 나오셔서 소식 전해주신 게 마지막 니까의 관통법회 그때가 벌써 4년 전에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벌써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세월이 금방이네요. 네. 2020년 10월 14일 날 시작한 법회거든요. 네네. 정말 시작할 땐 뭐 152개의 경이라는 곳이 언제 완성될까 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만 보면서 달려왔는데 어느새 152개 경 관통해서 내일 모레
완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내일 모레 그럼 7월 17일 그렇습니다. 네, 수요일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따로 행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냥 이제 2020년 10월 14일 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할 때 네. 그때 세 분의 스님을 저희가 와서 네, 네. 그걸 뭐라 하나 증명이라 하나 이 자리를 확인 좀 해주십시오 하고 세 분의 스님을 모셨었는데 네, 네. 그 세 분 스님 다시 네. 모셔가지고 마지막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라고. 예, 그분들께 뭐 축하받고 저희가 보시 올리고 하는 네. 그 정도 행사로 진행할 네. 겁니다. 7월 17일 수요일 네. 네. 시간은요? 저녁 7시입니다. 네, 저녁 7시 해피법당에서 네. 마련이 되네요. 맞지마 니까야 관통.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이지? 어떤 의미일까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스님께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관통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를 빼놓지 않고 공부한다 이런 네. 의미가 되겠죠. 뭐 그런 의미로 관통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의미를 보자면 뭐 이런 생각 들어요. 맞지마 니까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은 많이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읽는 것만 해도 사실은 경은 큰 힘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는 단지 읽는 것만이 아니라 번역부터 새로 하고 네. 또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 있다라는 사부니까야를 꿰어가지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공부였다라는 차이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단지 읽는 거야 뭐 시간만 좀 투자하면 읽을 수 있지만 새로이 번역하고 거기에 설해진 부처님의 의도를 새롭게 해석해내는 이런 과정을 지내온 건데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공부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뭐 선배 스님들의 해석에 기대어서 경의 의미를 배우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네. 근본경전연구회의 이번 관통법회는 가능한 만큼 선배들이 해석에 기대지 않고 경만을 직접 꿰어서 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네. 새로운 시도인데 아마도 이런 공부로는 세계불교 초유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어려운 일인데요. 과학이 발전했고요. 또한 학습 능력이 향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해석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게 이제 저희가 늘 말하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4년 동안의 이 불사 완성. 아무래도 좀 의미를 더 부여를 한다면 어떻게 또 부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저희가 뭐 보통 말하는 백일기도, 천일기도 이런 의미로 시작한 불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4년이란 시간은 오히려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보다는 어렵고 많은 분량의 공부를 시작만 하고 마무리 짓지 못한 경우를 이제 우리가 극복하고 완성했다라는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 하겠고요. 사실 4년 불사보다도 저희는 현재 맞지마 니까야 내일 모레 완성되지만 함께 진행하는 다른 공부 불사가 있어요. 앙구따라 니까야가 또 있는데요. 네네. 이 앙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를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만은 모두 11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년 동안에 지금 4세 모음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아마도 이 불사는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10년. 네. 아직도 6, 7년은 더 달려가야 할 네. 10년짜리 불사인 것 같은데 네네. 뭐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불사도 뭐 이렇게 완성하니 앙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도 시작한 만큼 끝을 맺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아마도 그때는 이번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보다도 더 큰 결실, 더 큰 기쁨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지마 니까야 아까 152개, 152개의 경이 관통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좀 많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이제 다시 또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152개 경인데
경은 대개 10개씩을 모아가지고 한 품이라는 구분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52개 경에 마치마니까야가 15개 품으로 나뉘거든요. 뭐 4년이나 걸리다 보니까 앞에 공부한 경들은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네네. 또 중요한 게 그 4년의 공부를 쌓아왔잖아요. 네. 4년 전에 경을 보던 우리의 공부 능력이 그 능력보다 네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공부 능력이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앞에 공부를 되짚어서 보완해야 하는 이런 필요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모레 관통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한 주에 한 품씩 네.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네. 15주가 걸릴 텐데 네네. 뭐 그때 가면 비로소 이 불사가 152개를 끝냈다 하는 것보다도 진정한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그동안 매주 한 번 수요일 저녁에 마치마니까야 법회를 진행해 왔는데 이 10개경 한 품을 정리하자라고 하니 한 번의 수업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15주 동안은 지금 진행하는 다른 법회를 다 좀 쉬고 다 쉬고 맞지마니까야 정리하는 과정을 일주일에 2번. 그래서 네. 화요일 저녁 7시 하고 목요일 오후 4시. 네. 이렇게 일주일에 2번 해서 품별 정리 기간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하긴 너무 오래전에 한 거는 다 좀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지금부터 총정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교재를 이렇게 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때도 완성도가 좀 있을 겁니다. 자, 4년간 돌이켜 보시니까 언제 가장 힘드셨던가요? 우리 수업이 뭐 동국대 불교학과 이렇게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난이도 불문하고 경에 접근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사실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1명, 2명 법부님들이 저의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늘 걱정이 지금 우리 파트너인 박희애 법부님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네, 출연하셨죠? 네, 그 박희애 법부님과 김정혜 법부님 두 분이 네.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의 제 파트너인데 네. 이 법부님들이 무탈하셔서 이번 주에도 수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는 것이 걱정인 거죠. 네. 사실 중간에 한번 박희애 법부님이 코로나로 격리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별 수 없이 수업을 쉬었잖아요. 이외에 또 이제 말을 하자면 정말로 경이 어려워서 힘든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늘 한 주에 하나의 경을 공부해 나갔는데 맞지마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 네.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 같은 경우는 큰 경은 8주가 걸렸고요. 네. 작은 경은 7주가 걸렸어요. 경 하나를 공부하는 데에 8주, 7주, 90분 수업으로 이래 진행을 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경의 의도를 끝까지 정말 물러서지 않고 파헤쳐 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경을 해석해내는 어려움도 그렇게 있었다 하는 네. 부분 말해야겠고요.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한 번 수업으로 마쳐야 했는데 네. 도저히 그럴 수 없을 때 이렇게 8번 수업, 7번 수업으로 하나의 경을 마치는 네. 뭐 이런 경우까지를 감당해 왔는데 어쨌든 뭐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마무리 기념 작업 뭐 책 같은 걸 내실 계획이신가요? 뭐 저희가 하는 게 공부불사니까요. 네네. 공부의 성과를 세상에 제공하는 것이 기념 작업이다라고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5주간 품별 정리 과정을 마치게 되면 네. 새로운 번역의 새로운 해석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새롭게 읽는 맞지마니까야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판해야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게 종이책으로 출판하자라고 할 때 비용의 문제도 좀 있는 데다가 네. 무엇보다도
판매가 뭐 최소 1,000부는 인쇄를 해야지 할 네. 때 얼마가 판매되고 재고가 한 8, 90% 남아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네. 좀 뒤에 봐야 됩니다만은 뭐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회양법회도 따로 계획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회양법회는 스리랑카의 마하메우나오 사원이라는 곳으로 스리랑카 가서 이 법회의 마무리를 짓는 회양법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네. 뭐 불사 과정에서 뭐 함께 수고하신 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제 많이 계시지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 불사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자 하는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스리랑카의 마하메우나와 선언에서 뭐 흔쾌히 우리하고 이런 회양법회를 같이 하겠다 해서 네. 가는 김에 성지순례도 좀 곁들이고 그래서 네. 5박 7일로 11월 달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네. 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 붓다하다 불교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 해피스님 모셔서 마침하니까 관통법회 완성 소식 듣고 있는데요. 자, 이번 이제 관통법회 완성뿐만 아니라 또 의미 있는 행사 계획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뭐 제가 뭐 가장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일인데요. 아무래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로 이제 접근을 해보고 있어요. 이 공부의 성과,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있게 파헤쳐 공부하게 되었다라는 네. 이런 성과 위에서 현재 한국 불교에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에 대해서 공부로서 대응하여 타파하자라는 일을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한국 불교의 많은 문제점, 부정적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단멸론자들이 지나치게 한국 불교를 잠식하고 있다는 점을 늘 지적하고 있어요. 네. 이 공부 불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라고 준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우리의 종교 안에서 과연 윤회 없음을 외치는 그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을 부정하고 불교를 왜곡하는 잘못된 것,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것인지 네. 대중 앞에서 확인하자는 의미이죠. 뭐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2월에 서울과 부산에서 한 번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뭐 근본경전연구회가 워낙 소수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함께할 파트너가 필요한 형편이고요. 서울에는 교계대학 한 곳과 공동 주최권을 의논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부산에서는 이제부터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해주실 곳을 찾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네. 사실 윤회를 주제로 하는 이 토론회는요. 저희가 나서기 전에 조계종으로 대표되는 한국 불교가 먼저 대응해야 옳다고 보거든요. 파트너가 되어서 공동 주최를 해줄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윤회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 이번에 보니까 불교신문에 광고까지 나왔던데요. 네, 저는 윤회 없음이라는 이 주장이 한국 불교의 뿌리를 흔들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불교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냐 하면 생사 문제의 해결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정하는 것이 윤회 없음이고 네. 또 공덕을 지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죽으면 끝인데 공덕이 이유가 없죠. 이런 공덕에 대한 당위성이 배척되는, 그래서 저는 불교인한 윤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입장을 가지고 있지요. 마침 이런 의미를 제가 좀 공개적으로 말하려고 네. 지난주 불교신문 7월 9일자 불교신문에 이런 이야기를 아예 전면 광고로 하나 내었어요. 네. 마침하니까요 관통법회의 전체적인 보고이면서 12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윤회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윤회 없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오시라. 그리고 윤회에 대해서 바른 알미 필요한 분들
오시라. 네. 그래서 부처님은 과연 우리 삶을 윤회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고 불교 신자인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렇다면 살아서 갈수록 행복해야 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것으로 이 공덕이라는 측면으로 삶을 받아들여야 하고 수행이라는 것이 그 완성이 결국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네.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배제하고는 불교가 있을 수 없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을 수 없고 불교적인 신행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절대적으로 알고 공감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런 자리를 요번에 네. 제가 좀 주관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윤회에 관심 있는 분들 공개 토론회 많은 관심 갖고 함께 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해피스님과 또 근본 경전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 어떻게 공부하면 또 좋을지 문의 방법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공부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근본경전연구의 홈페이지 니카야.kr 그러니까 nikaya.kr이죠. 네. 아니면 인터넷에서 네. 다양한 인터넷 매체에서 해피법당 또는 해피스님 네네. 검색하면 우리 네.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든요. 네.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네. 말씀드리자면 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아침 독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네. 작년에 저희가 출판한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의 순서대로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건데요. 독송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잠깐 시간을 내서 상류타 니카야의 짧은 경들 하나씩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1시간의 공부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들, 이런 날들을 쌓아가는 것이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더구나 포살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름에 3일 포살일에는 상류타 니카야 공부를 쉬고 포살을 온라인으로 직접 하고 있어요. 네. 그야말로 하늘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실천이다. 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이외에도 많은 공부 진행하고 있는데 nikaya.kr nikaya.kr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네.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 니카야.kr 혹은 또 해피스님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도 하나 알려주시죠. 051-864-4284입니다. 네. 양정에 있죠. 네. 네. 지하철 1호선 양정역 4번 출구 나오면 첫 네. 번째 건물 3층입니다. 네. 자, 마지막이니까 관통법회 7월 17일 아까 7시라고 하셨죠. 많은 분들 함께 또 참석해 주시고 또 그 의미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말씀드린 불교신문 광고를 통해서 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한 불교 신자는 속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윤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라한의 현신이요 라고 자기를 말하는 사람들, 미륵 부처님의 출현이요 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있는데요. 공부를 하시면 이런 말들이 얼마나 거짓인가라는 부분을 잘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잘 공부하셔서 이 소중한 삶을 가짜 스승에 이끌린 거짓된 공부로 소진하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부다하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 연구 해피스님 모셔서 마지막이니까 관통법회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